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26번부터 27번 다음 서류를 보고서 물음에 답하시오.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서류나 아니면 양식을 하나 주면서 이 서류 양식에 대해서 해설하는 부분의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오퍼시트네요. 판매 청약서. 내가 이런 조건으로 당신에게 판매를 할 건데 승낙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서류죠. 자, 키타 컴퍼니 나와 있고 2번에 보면은 데이비드 USA INC 그 다음에 뭐 참조 번호 그 다음에 날짜 그리고 5번 볼게요. We are pleased to offer you on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described as follows. 자, 이렇게 아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청약한다 라고 하는 거죠. 제안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6번에 origin 원산지는 한국이고요. 7번에 shipment 선적 언제까지 하겠대요?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your LC 신용장이 나한테 도달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 주겠다. 8번 destination 수입국가죠. 마닐라 필리핀 얘기하고 있고요. 9번 패킹, 엑스포트 스탠다드 카톤 박스 패킹 일반적으로 수출할 때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종이 박스로 포장을 하면 되고 다음에 10번 페이먼트 대금 결제는 by an irrevocable negotiable LC at site 그래서 일람식으로 in our favor 우리를 수익자로 해서 발행해달라. 다음에 11번 validity 유효기간은 이때까지네요. January 31st. 다음에 13번으로 가보게 되면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14번에 보면은 유닛 CIF 마닐라 조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CIF가 그 인코텀즈 조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가격 조건을 산정하는데 좀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긴 합니다. 자, CIF 마닐라 조건. 만약에 여기 CIF 뒤에 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인천 이런 게 나왔으면 틀린 거예요. 우리 C 조건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목적 국가가 나와야 되니까. 다음에 commodity and description. 물품이 나옵니다. 65% cotton, 35% 나일론, 립스탑. 그 다음에 인치 나오고 컬러 브레이크다운, 아미 컬러, 블랙 컬러, 치노 컬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수량들은 뭐 이렇게 해서 총 32,815개. 그리고 유닛 프라이스는 아까 전에 위에서 보셨듯이 CIF 마닐라 기준으로 해서 각각 2.65달러. 총 금액은 이 32815 수량에다가 단가 곱하면 나오는 어마운트, 총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퍼시트 청약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이 서류의 특성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판매 청약서이다. 오퍼시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린 거 없고 2번 청약자의 피청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자, 우리 결국엔 청약 같은 경우에는요.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확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맞고 이 청약에 대한 내용을 피청약자가 보고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회신으로 승낙을 보내고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다음에 3번 상대방이 승낙할 경우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우리 청약은 충분히 뭐 확정적일 것, 그 다음에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갈 것,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승낙할 경우 구속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4번 상대방의 승낙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아니에요.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게 되면은 따로 뭐 매매 계약 체결할 필요 없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였습니다. 답은 4번. 다음에 27번.
이 서류에서 제시한 거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1번에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보험계약은 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뭘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인코텀즈 보셨잖아요. CIF 마닐라라고 되어 있었죠. CIF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은 한국 사람이 되겠죠. 매도인은 운송계약도 체결하고 이거는 보험계약까지 체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제품은 판지 상자로 포장된다. 아까 뭘로 포장했어요? 카톤 박스, 종이 박스로. 2번 맞네요. 3번 기한부 신용장 결제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아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at 사이트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1람이고 4번 피청약자는 기타 컴퍼니다. 아니죠. 얘는 지금 청약자, 맨 위에 있는 청약자고 그 아래 보시면요. 누가 나와 있었어요? 데이비드 USA가 나와 있었죠. 데이비드 USA 얘가 피청약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28번 문제. 퍼체이즈 오더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 퍼체이즈 오더 같은 경우에는 구매 주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바잉 오퍼의 성격이 있다.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바잉, 즉 바이어들이 보낸다라는 거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2번. 셀링 오퍼를 받지 않고 보냈다면 청약서로 볼 수 있다. 자, 이래서 매수인도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요 퍼체이즈 오더를 처음에 최초로 보내요. 그럼 그게 청약이 되는 거고 매도인이 그걸 보고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3번 퍼체이즈 오더의 거래 조건을, 즉 구매 주문서의 거래 조건을 매수인이 승낙하는 것만으로도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 퍼체이즈 오더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구매 주문서예요. 근데 이거 구매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걸 빼고 생각하면요. 주문서예요. 우리 식당 가서 우리가 밥 먹고 싶으면은 주문하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구매하는 사람이 주문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 뒤에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매수인 나와 있죠. 요거 구매 주문서를 보낸 사람이 이거에 동의한대요. 틀린 얘기가 되죠.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나와야 돼요. 자, 답은 3번이고 4번 먼저 제시된 셀링 오퍼와 다른 내용으로 퍼체이즈 오더가 발송되었다면 카운터 오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회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카운터 오퍼입니다. 답은 3번이었고 자, 29번에서 30번 다음 서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이게 신용장 개설 신청서예요. 신용장 개설 신청서. 그럼 누가 신청을 해요? 개설 의뢰인인 수입자가 은행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쫙 볼게요. Application for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해서 누구에게? 한국은행에게 하는 거고요. 날짜 나오고 그 다음에 Advising Bank, 통지은행은 얘예요. UBS 뱅크요. 그래서 뉴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은 이 통지은행은 누구 국가에 위치해 있어요? 수출자 국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거래를 하는데 한국이 수입자, 미국이 수출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3번에 applicant는 키타고요. beneficiary 수익자는 NW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5번에 어마운트 금액은 USD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달러.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expiry date 유효 기간이 나와 있고요. 7번 latest date of shipment 언제까지 선적을 하래요?
1월 31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8번에 tenor of draft. 기한부 환호음이냐? 근데 뭐래요? SIT, 일람이래요. 그렇죠? 일람에 체크되어 있고. 다음에 9번에 for 100% of the invoice value. 다음에 documents required. 다음에 10번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요구되는 서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 full set of, 요거 좀 익숙하시죠? 우리 선화증권에 대한 요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clean on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뭐뭐로 작성되어 있는 to the order of Korea Bank, 개설 의뢰인이 아니라 개설 은행 앞으로. 그렇죠? 개설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이 돼야 되고, marked freight prepaid, 운임은 미리 선지급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인코텀즈 조건으로 따졌을 때에는 뭐하고 뭐는 안 돼요. E 조건하고 F 조건은 안 되겠죠. And notify accountee, 착가 통지처는 개설 의뢰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countie가 개설 의뢰인이에요. 자, 11번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자, 뭐 보험 증권이나 보험 증명서 다 상관없대요. In blank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자, 인보이스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보해야 되고요. Stipulating that claims are payable in the currency of the draft and also indicating a claim setting agent in Korea. Insurance must include ICC-AR, 그 다음에 ICC-WOR, 그 다음에 SRCC 조건들 전부 다 부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올리스크 조건이에요. 자, 다음에 뭐 12번에 보시면은 서명된 상업송장 3통, 서명된 패킹리스트 3통, Certificate of Origin 1통, 오리지널, 그리고 1통은 카피. 다음에 Inspection Certificate, 검사증명서 1통인데 누구에 의해서 발행된? SGS에 의해서 발행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인된 검사기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번 Other Document, 여기에 뭐 표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17번에 Description of Goods, 물품의 명칭 나와 있어요. NY Bolt Model for Steel Plant. 그 다음에 수량은 10,000개, 유닛 프라이스는 100, 그래서 총 어마운트는 100만 달러가 됩니다. 자, 18번에 보시면은 CIF 부산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19번에 shipment, 선적은 어디로? 뉴욕, 그 다음에 shipment to 부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은 partial shipment, 허용이 됐네요. 그쵸? 그리고 트랜시먼트, 환적은 prohibited,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끝까지 다 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딱 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한 2문제, 3문제가 엮여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요거 다 보셨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요 양식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풀어보는 문제하고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거 기억하시고. 자, 29번 이 서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의 가격 조건은 기한부 조건이다. 아니에요. 아까 뭐 써 있었어요? 여기도 SIT 써 있었잖아요. 2번 운임 선지급이라고 기재된 즉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선화증권 원본 한 통을 제시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원본 풀세트였잖아요. 그렇죠? 풀세트. 전통을 제시해야 돼요. 3번에 적합보험은 ICC 신약관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 신약관은 ICC A, B, C였고 구약관은 AR이잖아요. 그렇죠? WA하고 FPA도 있었고 그래서 요 AR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신약관이 아니라 구약관으로 담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수익자는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 제시기일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서 서류 제시를 해야 한다.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서류 제시기일이 늦으면은 유효기일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답은 4번. 자, 30번. 적하보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포장의 불완전이나 부적합으로 인한 사고도 담보 위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포장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겠죠. 면책이고. 자, 2번. 적하보험 가입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우리 이거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인코텀스 조건 CIF 조건 나왔었죠. 매도인이 가입해야 되는 거고. 3번. 전쟁과 동맹 파업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ICC AR 다음에 뭐 나왔어요? ICC 워하고 SICC 나왔잖아요. 해당이 되고. 4번. 가입하는 적하보험은 포괄 책임주의에 의거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AR하고 A는 포괄 책임주의, B하고 C 그리고 WA, FPA 같은 경우에는 열거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31번. 다음 서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39A. 이거는 이제 신용장이 개설이 됐어요. 뭘로? 전신으로, 스위프트로 된 거죠. 퍼센티지, 크레딧 어마운트 톨러런스 얼마까지 허용이 가능하대요?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다음에 available with by name address 어디에서? HK뱅크 서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매입의 방법으로. draft to be drawn at site 일람불 환원이고요. for full invoice value. 다음에 42D draw with name and address 지급인은 HK뱅크 홍콩이래요. 홍콩. 다음에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은 허용이 되고 환적은 금지가 되고 port of loading, airport of departure 이쪽은 any port in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1번이요. 이 서류의 조항에 대한 해설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매입 신용장이다. 아까 전에 우리 by negotiation 보셨잖아요. 매입 신용장이고 2번, 과부적이 허용이 된다. 49A에 보면은 톨러런스가 3% 허용이 되죠. 다음에 3번, 환어음의 지급인은 HK뱅크 홍콩 몽곡 오피스라고 기재가 되면 되겠죠. 이 사람이 지급하는 사람이라고 42D에 써져 있으니까. 자, 다음에 4번 선적 서류에 선적항은 any port in Korea라고 기재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다음 화환신용장 조항에 대한 해설로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이제 요구 서류가 나와 있어요. 신용장. Signed Commercial Invoice, 세 통. Signed Packing List, 세 통. Full Set Original Clean Onboard Marine Bills of Lading, Marin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Negotiable Form. 되게 좀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세 통의 원본 상업송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서류를 여러 통을 요청을 하면은 적어도 원본 몇 통? 한 통만 제시하면 돼요. 나머지는 사본으로 처리가 가능했죠. 그래서 세 통의 원본은 필요 없고요. 한 통의 원본, 두 통의 사본. 요거면 됩니다. 2번. 세 통의 원본 선화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커머셜 인보이스도 세 통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패킹 리스트도,
세 통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32번에 보시면은 1번은 아까 전에 원본 상업송장, 원본 한 통, 그 다음에 두 통에 4번, 그 다음에 2번. 세 통의 원본 선화증권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에 선화증권이 여러 통이 발행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본을 전부 다 제시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선화증권의 제목에 클린이라는 문구가 기재될 필요는 없다. 우리 클린 온보드 BL은요, 리마크란에 따로 클린이란 말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었고요. 다음에 4번. 보험증권 혹은 보험증명서 둘 중 한 가지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자, 지금 여기에서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라고 나와 있으니까 증권도 되고 증명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선화증권에 해당하는 그 수량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원본 선화증권이 발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전부 다 제시해야 되는 게 맞고요. 1번 내용이 완전히 틀렸어요. 세 통의 원본 상업송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한 통은 원본, 두 통은 4번으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1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다음 신용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이제 전신신용장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취소 불가능한 transferable 양도 가능한 신용장이다 해놨네요. 다음에 발행일자 3월 26일, date and place of expiry 6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negotiating banks counter. 다음에 applicant는 XYZ, beneficiary는 ABC. available 뭘로 돼요? negotiation. 그 다음에 partial은 허용, 환적은 불허. port of loading, airport of departure. 이거는 차이나로 돼 있고 어디가 양육이에요? 재팬. 그래서 차이나에서 출발해서 재팬까지 가는 겁니다. 다음에 latest date of shipment. 선적은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description of goods, service, summer back이래요. 2,500개고 그 다음에 USD 30만 달러, CIF 재팬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presentation period 언제까지 제시해요? Documents to be presented within 15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but within validity of this cred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분할 선적이 허용이 된다. 아까 전에 partial shipment가 허용이 됐었죠. 2번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해상 운임을 부담한다. 아까 인코텀즈 조건 뭐 나왔어요? CIF가 나왔으니까 맞고 3번 수익자가 어느 은행에서나 내고를 할 수 있는 매입 신용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어디서 매입을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Any bank by negotiation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은행 가서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수익자가 6월 5일까지 선적을 완료를 하고 매입은행에 대한 환호음 등의 매입 요구는 6월 25일까지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44C에 최종 선적일이 며칠이에요? 6월 10일이에요. 그렇죠? 그 5일까지 선적을 완료한다? 요거는 조금 아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예를 들어서 10일까지만 선적을 완료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은행에 대한 환호음 등의 매입 요구는 언제예요? 우리 date and place of expiry가 6월 25일이니까 그때까지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48번 같은 경우 presentation period 제시 기간은요. 서류는 언제까지 제시가 되면 된대요. 15일 모한 이후에 date of shipment 선적하고 나서 15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6월 10일 날 하더라도 충분하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4번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상업송장 작성 요령으로 올바른 것은 1번에 개설은행 앞으로 작성한다. 우리 상업송장은 수익자가 발행해서 개설의뢰인에게 가는 거고요. 2번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은 견본을 표시할 수 있다. 신용장하고 상업송장하고는 일치해야 되잖아요. 불가능하고 3번 수량 단가 총액 무게 부피가 기재된다. 뭐 무게나 부피 이런 것들은 상업송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포장 명세서에 기재가 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상업송장에 포장 명세서까지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 풀 때는 나눠서 보셔야겠죠. 다음에 4번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않는다면 서명이나 날짜의 표시에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신용장에서 만약에 요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상업송장에 서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내용이 맞네요. 자, 35번이요.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포장 명세서의 기재 요령으로서 잘못된 것은 1번 net weight란에는 상품의 중량을 기재하며 외부 포장 재료의 중량을 포함한 총량으로 기재한다. 우리 net weight 같은 경우에는 순중량이잖아요. 그렇죠? 포장 빼고. 그래서 틀렸네요. 2번 measurement에는 선적 물품의 용적을 기재하며 용적의 계산 단위는 주로 큐빅미터를 사용한다. 이 큐빅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CBM이라고 불렸죠. 3번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을 사용할 때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번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다 맞는 얘기고 1번만 좀 틀렸죠. 자, 36번. 다음 서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뭐라고 나와 있어요? Bill of Exchange라고 나와 있죠. 환어음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쫙 보시면은 at 땡땡땡땡 site of first Bill of Exchange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중간에 pay to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pay to 다음에 들어가는 당사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주체예요. 우리 환어음에서는요. 환어음 발행인, 지급인, 그 다음에 수취인 이렇게 3명의 당사자가 등장했습니다. 매입신용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발행인은 수익자, 지급인은 개설은행, 수취인은 매입은행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A는 수취인 자리고 or order The sum of say as 28,000 이렇게 해서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환어음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첫 번째 줄 말고 두 번째 줄 보면 for 한 다음에 그 금액이 숫자로 기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두 번 써요. 그래서 위에 거는 숫자로 쓰는 금액, 본문상에 포함되는 거는 문자로 쓰는 금액입니다. $6.25 only. 그 다음에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자, 여기 B에는 개설 의뢰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drawn under 다음에는 개설 은행이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그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to 다음에는 환어음 지급인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C하고 D는 동일해지겠죠. 이 서류에서 매입은행의 명칭이 기재되어야 할 곳은 무엇인가? 매입은행은 수취인이니까 아까 pay to 다음에 A에 들어갔죠? 답은 1번이고요. 자, 37번. 다음 서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험증권입니다. 그래서 뭐 보험증권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고, 뭐 처음에 레퍼런스 넘버도 나와 있고, 쫙 나와 있네요. 자, 37번으로 갈게요. 이 서류를 설명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것은 1번, 보험금의 지급지는 보험 계약자의 국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거기 10번 동그라미 댄스 투 오른쪽으로 보면은 Institute War Clause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두 번째 보면은 claims to be payable in USA in the currency of the draft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험금 지급지도 마찬가지로 USA다 라고 중간에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뭘 해야 돼요? 미국에서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보험 금액은 바이어와 계약한 물품의 대금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5번으로 갈게요. amount insured라고 해서 98,308.37 인보이스 달러가 기재가 되어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보험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인보이스에 들어가 있는 송품장상의 금액은 얼마예요? 그 아래 나와 있는 89,371.25 여기에다가 110%를 곱했더니 98,000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지 않죠. 3번 ICC 신약관의 적하보험이다. 자, 그 11번을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as per 뭐라고 나와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 ICC AR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약관 조건이고 4번에 한국 인슈어런스 컴퍼니는 보험자이다 라고 잘 나와 있죠. 요거 1번에 한국 인슈어런스 컴퍼니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 맨 위에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38, 39 선화증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화증권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컨사이너, 쉬퍼, 물품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수화인 나오고 착화통지처 나오고 짜라락 명칭이 기재가 되어 있고 보통 중간에 이제 물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38번 이 서류에 대한 해설이 잘못된 것은 단순히 화물을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한 선화증권이다. 자, 우리 그 선화증권 본문에 보면요. 중간에 4번 동그라미라가 되어 있고 거기에 received date라고 되어 있어요. 며칠날 받았다. 이건 수치죠, 수치. 그쵸? 이게 언제 선적됐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수치 선화증권이 맞고요. 2번 온보드 BL이라고도 한다? 아니죠. 그쵸? 지금은 수치 선화증권이니까 received BL이라고 해야 됩니다. 3번하고 4번 보면요. 김영식 선화증권, 스트레이트 BL 이렇게 나와 있죠. 둘 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자, 김영식이 뭐였어요? 수화인란에 지시식으로 기재된 게 아니라 물품 받을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거. 자, 2번 볼게요. 칼맥스 그라먼츠 FTY LTD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명칭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지시식이 아닙니다. 김영식이에요. 답은 2번이고 39번. 이 서류 기재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place of receipt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한 장소를 기재하는 란 맞죠? 물품을 receipt 받은 장소니까 2번 pre-carriage by 물품 인수지에서 선적지까지 운송을 담당한 운송인이나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란으로 통상적으로는 기재를 생략한다. 결국에는 이제 뭐 해상 운송이다라고 한다면 창고에서부터 내륙 운송해가지고 그 선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구간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 place of delivery 물품 인도 장소죠. 운송인에 의해 물품이 수화인에게 인도되는 장소를 기재하는 거고요. 4번 final destination 물품의 최종 목적지를 기재하는 란으로 이 장소가 운송인의 운송 책임 구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final destination은요. 이 물품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얘기고요. 이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 구간만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아니라 port of discharge 그 3번 동그라미의 아래 보시면 port of discharge가 있어요. 여기까지만이에요. 그래서 홍콩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40번 항공화물 운송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오리지널 2는 for consignee라고 명시되어 수입 통관용으로 사용이 되고 2번 화물 수취증이고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되죠. 그렇죠?
AWB나 SWB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3번 기명식으로만 발행되고 4번에 선적 전에 발행이 되고요. 다음에 41번 내국 신용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2번 외국환 은행과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인 KT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 내국 신용장은 외국환 은행 통해서밖에 못 받습니다. 구매 확인서하고 구분하세요. 답은 2번이고 3번 공급액에 대해 영세율 적용하고 공급자도 공급액에 대해서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이게 특징이었죠? 답은 2번. 자, 42번. 구매 확인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1번.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와 구매한 경우 모두 발급이 가능하고요. 2번.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분은 국내 공급이기 때문에 부가세 10%가 부과가 된다. 영세율 적용됐죠? 3번 발급시 표시 통화는 원화만 가능하다. 달러화 가능합니다. 4번 발급 기관으로부터 발급 가능 한도를 부여받아야 발급이 가능하다. 구매 확인서는 제한이 없어요.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43번 하고 44, 45번 보면요. 이 서류가 지금 수출신고 필증이에요. 우리가 수출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서류를 작성을 해서 세관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에서 검토해보고 이거 괜찮네. 신고를 수리해주고요. 내용이 조금 부실하네. 그러면은 보완을 해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이 신고자 명칭 들어가 있고, 신고 번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물품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같은 경우에는 결제 금액 CFR 조건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에 신고 가격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출 나갈 때는 요 FOB 금액을 항상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49번 같은 경우에는 결제 금액이라고 해서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서로 이렇게 거래하자 라고 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요구하고는 별개로 실제로 세관에다가는 우리가 FOB 금액 기준으로 얼마를 수출한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역 나중에 통계에 활용하겠죠. 자, 43번. 서류 5번에 신고번호를 생성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자, 5번 맨 위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신고번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관세사 쪽에서 관세법인에서 해당 신고를 보통 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신고인의 번호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그 2번에 하고 보시면요. 1번에 보면은 지금 신고자 관세법인 명인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해당 번호를 생성합니다. 만약에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화주 번호가 들어가요. 화주가 생성한 답은 3번이고 자, 44번 이 서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서류 8번 신고 구분란에 H는 페이퍼리스 PL 수출 신고를 뜻한다. 맞습니다. 서류 제출 없이, 그러니까 실물 서류 제출 없이 전조적인 방식으로 끝내겠다는 거고요. 2번 서류 19번 운송 형태란에 기재된 10FC는 해상 운송으로 FCL 화물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맞고 3번 관세 환급은 수출 화주인 키타가 신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4번 구매자 나와 있고 그 오른쪽 편으로 보면 26번에 환급 신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급 신청인 그리고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에 보면은 1번은 수출 대행자는 수출 화주고 2번은 제조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누가 환급 신청하는 거예요? 제조자가 신청하는 거죠. 근데 여기 키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출 화주하고 제조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조자는 물품 만든 사람, 수출 화주는 그 물품 구매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는 사람이니까. 틀렸죠? 다음에 4번에 결제 방식은 일람출급 신용장 방식이다. 거기 26번 위에 보면 22번에 LC 번호, 신용장 번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신용장 방식으로 대금 결제하겠네요. 자, 다음에 45번. 이 서류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올바른 것은 1번 35번 세번부호란에는 세번부호를 기재하며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6자리 코드를 기재한다. 우리 한국 기준이기 때문에 10자리를 넣어요. 2번 서류 47번 운임란에는 원화로 운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 운임 같은 경우는 다 원화로 받고 있습니다. 2번 맞고 3번 57번 신고 수리 날짜가 19년 9월 6일이므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이 날짜부터 6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한다. 60일 기준이 아니라 30일 기준이었습니다. 4번 49번 결제 금액 항목의 CFR 금액은 33,440달러고 38번 항목의 FOB 금액은 29,840달러이기 때문에 차액인 USD 3,600을 47번 운임란에 기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그 FOB하고 CFR하고 차이는 그 말 그대로 운임 차이가 맞아요. 그리고 그 마이너스 하면은 3,600이 나오긴 하잖아요. 이것도 맞는데 좀 전에 제가 운임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원화로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원화로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앞에서는 수출할 때 신고하는 서류를 보셨고 여기에는 지금 수입신고와 관련된 수입신고 필증이 나와 있어요. 이 필증이라는 의미는 그게 수리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신고서가 수리됐다. 자,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특히 이제 55번 쪽으로 내려와 보면요. 총 과세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수입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제1방법부터 6방법에서 적정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49번에 보면은 세 종이 나와 있어요. 관세하고 부가세라는 뜻이고 각각 0%, 10%죠. 요런 세금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61번의 세종으로 넘어가면은 관세는 아까 0%였으니까 0원이고 부가세는 10%였으니까 2,900만 854,040원이 부과가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55번 총과세가격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에 실제 수출사항과의 계약 조건이 FCA 조건이기 때문에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수입 기준 가격이 얼마예요? CIF 기준이었잖아요. 여기에는 운임하고 보험료가 포함돼서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부가세도 그렇고. 1번 틀렸죠. 포함됩니다. 2번 인천공항 도착 후 통관 시까지 발생되는 보세 창고료는 포함된다? 안 되죠. 국내로 들어와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 3번 관세는 물품 대금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된다. 일단 관세는 부가세 없이 한번 계산이 되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 표준에다가 관세를 더해서 곱하기 10% 나오는 거죠. 다음에 4번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은 CIF 기준으로 운임하고 보험료가 포함이 됩니다. 4번 맞죠? 47번 이 서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서류 56의 환율은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최초 고시 전신환 매입률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우리 뭐예요 이거?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환율로 전주 토요일 외국환 매 도율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1번이 잘못돼서 답이에요. 2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3번 관세청에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요. 4번 관세는 아까 전에 0%였죠. 부과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는 2,900만 얼마 나왔죠. 그것만 납부하면 됩니다.
답은 1번이고. 자, 다음에 48, 49번 보시면요. 원산지 증명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한중 FTA에 따른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보면 이것도 1번에 뭐 수출자, 생산자, 그 다음에 수화인,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운송이 됐는지 나오고 6번으로 넘어가면 되면은 아이템 번호, 그 다음에 7번에 마킹, 그 다음에 8번에 number and kind of package 나오고 이제 9번에 HS 코드가 나오는데 국제 공용은 6자리까지니까 6 digit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8번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은 1번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이 된다. 아닙니다. 틀렸죠. 우리 지금 영어로 작성이 되고요. 다음에 2번 원본은 두부 발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보통 원본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뒤쪽으로 4번이 2개가 붙어 나와요. 3번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아닙니다. 요거는 기준 시점은 1년이에요. 1년. 다음에 4번 해당 상품의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내용은 맞는 얘기고요. 만약에 7근무일 지나서 발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소급 적용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은 7일이 지나서 발행된다 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봅니다. 답은 4번이고 49번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의 기관에서 발급이 된다. 원산지 증명 방식이 한중 FTA와 달리 자율 증명 방식인 협정은 무엇이냐? 2번에 콜롬비아 FTA가 자율 증명이에요. 싱가포르나 아세안, 인도 같은 경우엔 다 기관 발급입니다. 자, 50번이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신용장 거래 시 화물이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통관의 지연으로 화물의 변질이나 창고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으로부터 뭐를 발급받아 운송인에게 제출하여 선화증권 원본 없이 물품을 인수받는 것, 이거 뭐예요? 레터 오브 개런티죠.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제6회 국제무역사 2급 기출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